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축구선수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클럽. 손흥민 선수 이전 초롱이로 유명한 축구선수 이영표 선수도 뛰었던 클럽. 현재 팀의 공격 라인으로 데스크 라인이 있는 클럽. 오늘은 프리미어리그 빅6 중 한 팀인 토트넘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명칭이 토트넘 후스퍼 풋볼 클럽, 줄여서 토트넘이라 불리는 이 클럽은 손흥민 선수로 인해 꽤 많은 국내 팬을 보유하고 있죠. 토트넘 후스퍼는 잉글랜드 런던 북부 지역에 위치한 토트넘을 연고지로 1882년 9월 5일 창단되었습니다. 토트넘은 창단 이후 1부 리그 2회, FA컵 8회, 유로파 리그 2회의 우승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물론 EPL 출범 이후에는 리그 우승이 없습니다. 토트넘의 프리미어 리그 최고 성적은 16-17 시즌 리그 2위이고 챔피언스 리그 최고 성적은 10-11 시즌 8강입니다. 이번 시즌 토트넘이 챔피언스 리그 16강에서 도르트문트를 잡으며 8강에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토트넘은 맨시티를 잡고 자신의 챔피언스 리그 최고 성적을 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프리미어 리그에 있는 팀 중 토트넘과 같이 북런던에 있는 팀이 하나 있습니다. 네, 바로 아스날이죠. 아스날과 토트넘은 같은 지역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두 팀은 라이벌 관계에 있습니다. 두 팀 모두 북런던에 있기 때문에 두 팀의 경기를 북런던 더비라고 부르는데요. 이 북런던 경기가 있는 날이면 기마 경찰이 출동하고 누가 이기던 상관없이 경기장 시설이 박살나는 게 다반사라고 합니다. 그만큼 두 팀의 사이가 좋지 않은데요. 먼 옛날 두 팀은 지역상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앙숙까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스날이 토트넘 구장과 얼마 떨어져 있지 않은 곳으로 연고지를 이전하게 되면서 서로의 악연이 시작됩니다. 특히 1919년 1부 리그팀을 20개에서 22개로 늘리면서 당시 1부 최하위였던 토트넘과 2부 5위였던 아스날 중 한 팀만 1부에 참가해야 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때 아스날이 승격하고 토트넘이 강등되면서 두 팀의 사이가 더욱 안 좋아졌다고 합니다. 두 팀의 악연 중 하나로 솔 캠벨 일화가 유명한데요. 캠벨은 토트넘 유스 출신으로 토트넘의 주장까지 맡았던 핵심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캠벨은 구단 측과의 입장 차이가 줄어들지 않아 재계약을 미루고 있었죠. 어느새 계약 만료가 눈앞에 다가왔고 캠벨은 국내외 수많은 클럽으로부터 지대한 관심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이탈리아의 여러 클럽으로부터 오퍼를 받기도 했죠. 하지만 2001년 캠벨은 계약이 만료되고 기다렸다는 듯이 토트넘의 최대 라이벌인 아스날로 이적하게 됩니다. 그것도 이적료를 한 푼도 남겨주지 않는 자유계약으로 말이죠. 당시 캠벨은 수많은 이적설에 휩쓸리면서도 침착하게 내가 토트넘의 영원한 주장이다 같은 식의 엄부를 일삼았고 아스날 이적 직전까지도 절대 아스날로 이적하는 일이 없을 거라고 얘기하기도 했었는데 토트넘의 주장이었던 그가 이런 엄청난 배신을 하게 되고 그를 믿고 있었던 팬들이 엄청나게 분노한 사건이었습니다. 토트넘은 이전까지 중위권 팀의 성적을 거두었는데요. 2004년부터 두 시즌 연속 리그 5위라는 좋은 성적을 내면서 중상위권의 팀으로 발전합니다. 하지만 마이클 캐릭 같은 주요 선수가 빠져나가게 되면서 팀은 부진하게 되죠. 결국 08-09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팀을 완전히 갈아엎게 됩니다. 이 시기에 이영표 선수도 팀을 떠나게 되죠. 하지만 토트넘은 리빌딩에 실패하게 되고 결국 팀은 강등권의 위기까지 몰리게 됩니다. 토트넘은 강등권에서 벗어나기 위해 해리 레드넵 감독을 선임하게 됩니다. 레드넵 감독은 기대 이상의 선전으로 8위로 리그를 마감하였고 이후 첫 챔피언스 리그 진출 등 4시즌 동안 빅4를 위협할 만한 팀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 시기에 저메인 데포, 루카 모드리치 등 주요 선수들을 영입했고 가레스 베일을 윙어로 변경하며 기량을 꽃피우기도 했습니다. 09-10 시즌에는 리그를 4위로 마감하면서 토트넘은 꿈에 그리던 챔피언스 리그 진출을 하게 됩니다. 10-11 시즌에는 AC 밀란을 꺾고 챔스 8강까지 오르게 되죠. 하지만 11-12 시즌 레드넵 감독은 회장과 마찰이 있었고 결국 챔스 리그 진출에 실패하면서 사임하게 됩니다. 이후 모드리치 베일이 레알 마드리드로 떠나게 되고 2014년 지금 토트넘의 감독인 포체티노를 새 감독으로 선임하게 됩니다. 선임 이후 포체티노는 팀을 리빌딩하기 시작합니다. 에릭 다이어를 그저 그런 수비수 유망주에서 확고한 주전 수비로 바꿔놓았고 포지션 변경에 성공해 토트넘의 돌풍을 이끌었습니다. 그 후 델레 알리를 불과 500만 파운드에 영입해 잉글랜드 차세대 스타로 키워놨죠. 이때 손흥민 선수도 토트넘으로 이적하게 됩니다. 포체티노가 팀에 오면서 팀 컬러 자체가 많이 뛰고 열심히 뛰는 젊은 스쿼드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15-16 시즌 챔스 진출과 리그 최종 순위 3위를 이뤄내게 되죠. 프리미어 리그 최초로 여름 이적 시장에서 아무도 영입을 하지 않았고 팬들은 이후 토트넘이 하락세를 걷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하였습니다. 팬들의 우려에도 토트넘은 전반기 리그 2위로 성공적으로 전반기를 보내게 되지만 후반기가 시작하자
주축들의 부상과 이탈이 많은 데다가 겨울 이적 시장 기간에도 영입이 없었기 때문에 후반기가 매우 걱정되는 시즌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축 선수들의 부상과 이탈로 인해 토트넘은 부진했지만 우리 한국 팬들에게는 어느 정도 행복한 시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해리 케인의 부상으로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빛을 발했기 때문이죠. 손흥민 선수는 언제나 잘했지만 말이죠. 현재 토트넘은 다니엘 레비가 회장으로 취임한 후 닦아놓은 기반 위에 포체티노라는 좋은 감독을 만나 점차 명문 클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구장도 새로 더 큰 구장으로 옮겼고 꿈에 그리던 챔스도 16, 17 시즌부터 지금까지 계속 진출하고 있죠. 이제 이 기회를 어떻게 살리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주축 멤버인 델레 알리, 에릭센, 손흥민, 해리 케인의 데스크 라인이 있을 때 메이저 우승컵을 꼭 들어 EPL의 진정한 강팀이라는 것을 증명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손흥민 선수가 활약하고 있는 클럽 토트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월간 베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